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8일 오전 11시입니다. 이제 조국 게이트가 올 때까지 왔습니다. 즉 조국 법무장관을 검찰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사실은 조국이 주범이고 조범동 코링크 PE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져 있었던 조범동은 오히려 종범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공범 관계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체포영장, 조범동이가 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돌아왔을 때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란 말이 들어 있었으니까 조범동은 공직자가 아니니까 공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범은 바로 주범인 조국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범, 종범 한 덩어리인데 여기에 조국의 부인 정경심 씨까지 포함해야 이게 조국 패밀리의 사모펀드 운영이 실체가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이 보도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검찰 수사에 의해서 사실로 증명이 되고, 그동안 조국 씨가 기자 간담회 청문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즉 검찰 수사가 조국 거짓말 탐지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집권 여당은 언론이 거짓 보도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무슨 통계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덮으려고 했지만은 역시 검찰과 언론이 손을 잡고 진실 규명에 나서니까 낱낱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된 사람은 주식 투자, 직접 투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주식이 있을 때는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지 신탁이 아니라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조국, 그의 부인, 그리고 오촌 조카 조범동 이 세 사람이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투자하는데 부인이 관여했고 조국도 부인의 일을, 오촌 조카의 일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활동적인 사람은 정경심 씨인데, 정경심 씨가 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이 종범으로 될지는 아직 여기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로 규정이 돼 가지고 이제는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처음이고 세계 역사상 아마 매우 드문 일일 겁니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규정해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한다? 그럼 그 전에 그만두어야죠. 이런 사태는 예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법 사실이 확인된 것이 없다, 혐의만 가지고 의심만 가지고 좋은 인재를 못 쓴다면은 그게 안 된, 나라의 손실이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은 검찰 일 열심히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열심히 하면 된다. 그 말은 사냥꾼은 호랑이 열심히 사냥하고 호랑이는 사냥꾼 잡아먹으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이가 법무장관 된 이후에 검찰에 이래저래 관여하려고 해보았지만은 워낙 여론이 악화되고 하니까 뭐 끼어들지도 않고 검찰개혁 이야기할 때마다 그게 무슨 검찰개혁이냐, 검찰 장악이지 해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법무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검찰 일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직도 이 수사가 더 진행되면은 지금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일들이 밝혀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가족 일가가 조성한 그 사모펀드의 자금 흐름을 쭉 살펴보면은 정부 사업, 정부의 중점 사업, 제2차 전지 개발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관련 회사를 인수 또는 투자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를 미리 알았느냐,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정보를 미리 알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쨌든 조국 주범, 조범동 종범이란 말이 언론사의 신문의 표제를 제목을 장식하게 되었으니까 한국의 법치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71년 동안 한국이 쌓아 올린 이 문명의 핵심에 법치가 있습니다. 법치는 검찰, 법원, 변호사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느냐, 어떻게 견제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그리고 다른 피의자도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이라는 엄중한 피의자가, 또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에 앉아서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런 법치의 제도를 작동하도록 하는 원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앞으로 역사에 법치 파괴자로 기록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법치 파괴자 문재인. 그런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 어제 오늘 또 확인된 게 있지 않습니까? 요사이 검찰 수사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동안에 조국이가 청문회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를 조목조목 뒤집는 겁니다. 그 간담회 시청률이 높았으니까, 청문회 시청률이 높았으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을 것입니다. 당국대학교 논문의 제1저자로 고등학생이 이름을 올렸다가 그 논문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 논문을 만든 사람들은 아마 피눈물이 날 겁니다. 조국 딸 잘 봐주기 위해서 올렸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조국이가 나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당국대학교 연구팀에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 딸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것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뭘 하나 빠뜨려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또 이렇게 논문이 고려대학교 입학할 때 전형에 그 논문 제1저자라는 부분이 유리하게 적용된 거 아니냐, 즉 부정 입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했을 때는 아주 당당하게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한다, 그러니까 논문 저작에서 영어로서 기여한 바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 100일 내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논문은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입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그리고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논문이 입시 때 자료로서 제출되었고 고등학생이 어려운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입학을 결정하는데, 즉 합격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조국의 말을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여러분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저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정경심, 조국 두 사람이 번갈아 전화를 걸어가지고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 청탁을 하는 또는 압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화를 받았던 최성해 총장이 용감하게 그 사실을 다 털어놓았는데 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딸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상도 위조된 게 아니고 당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다. 난 전화를 했지만은 사실대로 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 거짓말로 다 밝혀졌습니다. 즉 정경심을 사무소 위조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기소장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기소장을 보면은 명백한 위조입니다. 이거는 총장 직임도 위조하고 내용도 위조하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위조해서 찍어낸 겁니다. 그냥 프린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상은 또 원본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원본이 없죠. 컴퓨터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프린트 아웃을 했으니까 사본만 있고 원본은 없는 완벽한 위조를 했다. 무슨 기생충이란 영화에 나오는 위조 수법을 모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생충 하더니 이 정권이 참 속성이 기생충이죠. 대한민국에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가지고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이 부와 제도를 파괴하고, 그래서 숙주인 대한민국을 숙주로 삼아 가지고 빨아먹는, 영혼까지 빨아먹는 이 정권의 수법이, 정권 핵심 인물의 수법, 핵심 인물의 부인의 수법이 기생충 영화와 같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좀 예언적인 주술적인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부정 입학 사건입니다. 부정 입학, 고려대에 조작된 논문 저자가 조작된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없는, 영어 실력도 별로 안 되는 그 논문 저자 조작 사건이고, 그 다음에 동양대학교 자기 어머니로부터 딸이 상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 써먹었으니까 이것은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정 입학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공모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국 패밀리 부정 입학 무슨 사기단쯤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수사가 갈 데가 많아요. 어떻게 해서 장학금을, 유급 상태에서 부산대학에서 어떻게 장학금을 6학기에 걸쳐서 계속 받을 수 있었느냐? 서울대학교에서는 신청도 안 했는데 장학금이 내려왔다는데 그건 도대체 뭐냐? 이거 아직 캘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문재인 정권이 저는 집단 자살, 조국과 동반 자살을 결심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더구나 비리를 저지르고 비리가 들통나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깔끔하게 신변을 정리해버렸으면 됐는데, 계속 법무장관 자리가 아까워가지고 또 문재인이가 계속 밀어주니까 권력이라는 밧줄을 잡고 인수봉을 오르려고 했는데, 그 권력의 밧줄이라는 게 썩은 새끼줄로 밝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검찰, 그리고 야당, 그리고 언론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받으면서 진실을 캐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진실 때 거짓말이 되게 됩니다. 이 조국과 문재인의 행태를 보면은 이 두 사람의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념적 거짓말입니다. 혁명적 거짓말입니다. 사회주의 혁명, 계급투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아야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 거기에는 어떤 도덕성도 필요 없다. 오직 혁명만이 최고의 가치다. 혁명을 위해서는 죽일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부패할 수도 있다. 바로 이겁니다. 아마 조국은 속으로는 나는 순교자라고 생각하고 있을걸요. 이런 수모를 당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위해서 순교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뒤엎어버리고 사회주의 세상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뻔뻔하게 지금도 사회주의를 버렸다는 전향을 선언하라고 했더니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게 바로 이 사건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문재인이 왜 조국에 집착을 해서 조국을 껴안고 가느냐? 두 사람이 이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 운명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